가족법인 세우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50% 상속세 대신 22% 법인세만 내면 끝이다. 라는 자극적인 광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2026년 1월 15일자 최신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가족법인에 저가로 빌딩 거래했다가 주주인 자녀들에게 수십억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소름 돋는 리스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저가 매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수십억 원을 아껴주는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법인 만들어서 건물 싸게 넘기면 장땡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래 설계 한번 잘못하는 순간 법인세에다 추가로 자녀와 손자녀들 머리 위로 수십억 원의 증여세 폭탄이 투하됩니다. 가족법인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사방이 쥐레바집니다. 왜 가족법인 저가매매가 독이 될까?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법인이 싸게 샀으니 법인만 세금 내면 끝 아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상징세법 45조의 5에는 가족법인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법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거래를 하면 그 거래를 통해 주주 역시 자기 지분율만큼 간접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주주의 간접 이득이 1억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주주인 자녀들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자녀 법인에 법인세도 나오고 자녀들이 직접 돈 받은 게 아니어도 서류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컨설턴트들이 22% 법인세만 내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다 지켰을 때가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빌딩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넘기는 순간 이건 법인세뿐만 아닌 증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2022-34823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A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 B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6년 금싸라기 땅을 약 386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9년 이 땅을 자녀들의 회사인 B사에게 팝니다. 얼마예요? 200억 원이에요. 누가 봐도 엄청 싸게 넘겼죠? 거의 반값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회사는 싼 값의 땅을 얻었으니 이익을 본 셈이고 결국 주주인 자녀들도 이득을 봤다고 해서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원고인 자녀들 측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겁니다. 우리는 기준시가나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해서 정당하게 거래했다. 시가는 약 195억 원 정도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과세 논리를 펼쳤을까요? 세법에는 담보된 재산은 최소한 그 담보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은행이 이 땅은 못해도 이 정도 가치는 된다 라고 해서 평가에서 돈을 빌려준 한도액, 그게 바로 324억 원이었던 겁니다. 법원은 이걸 진짜 시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법인은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되죠. 세법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이라 부릅니다. 이들 사이의 거래는 시가와 차이가 나면 국세청이 왜? 라고 묻습니다. 단순히 법인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임대료 설정, 자금 출처 등 모든 과정이 고도의 전문성 없이는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는 지뢰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법원 판례의 시사성. 감정평가서보다 우선하는 세법 상해 시가를 조심하십시오. 많은 분이 감정평가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자만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납세자가 패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담보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시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감정평가를 받았더라도 세법은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즉 담보된 가액이 더 크면 그 담보액을 시가로 봅니다. 실제 저의 고객 상담 사례입니다. 한 고객님이 용산의 꼬마 빌딩 중 건물만 자녀 법인에 넘기려 했습니다. 토지까지 합치면 약 90억 원이지만 건물만 감정하니 1.5억이 나왔거든요. 1억 5천이면 세금 얼마 안 나오겠네 하고 진행하려 하셨죠. 하지만 핫한 용리단길 입지라서 그 낡은 건물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수억 원이었습니다. 감정가액보다 보증금과 담보대출 합계액이 더 크면 이 합계를 시가로 봅니다. 만약 1억 5천에 넘겼다면 실제 가치인 보증금 총액과의 차익에 대해 자녀들은 즉시 증여세 폭탄을 맞았을 겁니다. 감정평가서 하나 믿고 당당하게 신고했다가 자녀들이 고액 체납자가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추가적인 시사점은 양도세의 부당행위 판단일과 저가 양수 증여세의 판단 시점 차이입니다. 저가로 파는 부모님의 양도세 과세는 계약일 기준이지만 싸게 사는 자녀의 증여세 과세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이 계약일과 잔금일 시차 사이에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주변 사례가액이 오르면 설계는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고수들의 선택. 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인가? 저가 매매가 주례받이기도 하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거액의 양도세를 바로 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바로 현물출자 법인 전환입니다. 건물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건물을 법인에 자본금으로 넣고 법인 주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동산 대신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인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먼 미래로 미뤄주는데 건물을 받았던 법인이 실제 건물을 파는 때 그때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법인 전환할 때도 시가가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비 없게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주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부동산보다 거래의 방법과 평가의 문제에 있어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방법은 긴 시간과 어느 정도의 여유 현금도 필요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시작해야 합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이 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취하기가 불리합니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제대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1. 가족 범위는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잘못 설계된 저가 매매는 자녀에게 증여세 폭탄을 선물하는 꼴입니다. 2. 담보액과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서보다 은행 대출액과 세입자 보증금이 높다면 이게 우선입니다. 3. 시간이 걸려도 현물 출자가 답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파워풀하게 건물을 승계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거래를 마친 뒤 수년 뒤에 가장 취약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부모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할지 고민되시나요? 더 늦기 전에 주례밭을 안전하게 통과시켜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국세남에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세금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수는 당장의 세금을 피하려다 미래를 망치고 고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문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과 3일 회계법인을 거친 20년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